사건은 서울청 마수대하고 중앙지검 신준호 검사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작업을 했는데 유아인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돌았어요. 유아인의 정치적인 행동이나 언어 이런 것들이 윗선에 찍혔기 때문에 신준호가 아주 작정을 하고 서울청 마수대하고 협업해서 유아인을 죽이려고 했고 구속영장을 2번 쳤는데 기각이 됐죠. 그때 신준호가 차장검사로 진급을 해요. 신준호가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 이슈에 유아인 이슈로 덮어준 공로를 인정받아서 9월달 검찰 인사의 차장검사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또 유명 연예인인 유아인이 도주에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담당 판사가 법정 구속을 시켜버리는데 그 판사 이름이 바로 지규현 판사입니다. 저희가 방송한 후에 검찰, 경찰 내부 인트라넷에 저희가 언급했던 관련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에 대한 주요 정보가 비공개 처리되거나 검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현재 저희 열린검TV에 제보한 내부 제보자들을 색출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그러겠지.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죠. 지난 토요일 경찰청 설전 방송 후에 월요일에 서울청 범죄예방기능 중간관리자 워크숍이 있었어요. 네네. 서울청 대강당에서 있었는데 원래 참석하기로 했었던 청장 대행 박현수가 갑자기 일정이 생겼다고 하는 이유로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대행밖에 안 되는 사람이 네. 청장도 아니면서 불참을 해. 보통 이제 행사 중에 30분 정도 서울청장 격려 시간이 예정되어 있어서 참석하지 않았는데 행사가 끝나면 이제 청장과 지휘부가 강당 밖에서 이렇게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는 행사를 예. 하기도 했었거든요. 늘 그렇게 있어 왔는데 청장이 부재해서 그것도 생략을 했다고 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저희 열린검TV 방송에 나오고 나서 예, 박현수가 엄청나게 지금 머리 끝까지 화가 올라가 있어서 뭐 화가 나? 어이 현수 씨, 참석하지 뭐 없었다고 화날 일이 뭐가 있어? 네. 그래서 거짓말했으면 바로 그러니까 수사 쥐구멍이라도 들어오지. 찾아 들어갈 일이지. 뭐 화날 일이 따로 있지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네. 의정부지검으로 제 사건을 현재 이송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네. 받으셨죠? 저도 왔어요. 예, 저희 둘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라는 건데요. 아니 시청 소감을 이런 식으로 보내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마포경찰서, 분당경찰서 등에서도 그동안 들고 있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고소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수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건데요. 아무튼 저는 저희 관할 경찰서로 이송을 좀 부탁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라고 얘기하면 꼭 이송을 원한다고 해서 이송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포서까지 와서 조사를 받아라. 괴롭히기 분당까지 하겠다는 와서 거네요. 받아라. 예. 예. 마포경찰서 네. 그 식당이 맛있어요. 한번 나가봤습니다. 네, 식사를 한번 알겠습니다. 가세요. 네. 자,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뭐 검찰과 경찰이 아무리 저희 열린검TV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더라도 결코 열공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의지는 절대 꺾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 기획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고 사법부와 검찰과 경찰 그리고 용산이 합작을 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마약 이슈를 덮은 마약 기획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추정이긴 하지만 윤석열은 대통령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마약 유통 루트 중에서 말레이시아 밀반입 루트를 제외한 다른 모든 루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아마 부인 김건희 일가의 독전 사업을 위해서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약 수사한다는 것이 기존에 그 예. 이미 들어온 시장, 그 점유하고 있는 그 사업자들 예. 몽땅 몰아내려고. 그 리셋을 말레이시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쳐내고. 그래서 이 시장 다 먹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됩니다. 강력한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뭐 저희 썰전이니까 이제. 2022년 10월 초에 윤석열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대적으로 마약범죄 소탕 작업을 벌이기로 합니다. 마약 생산 및 유통자를 잡아야 원천 차단이 되는 건데 실마약 투약자 중심으로 실적 위주로 보여주기식 대대적 단속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태원 할로윈데이를 D-Day로 잡습니다. 2022년. 윤석열과 한동훈은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며 마약 단속 형사팀을 구성해서 이태원 할로윈데이에 맞춰 준비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마약 사범도 잡지 못하고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약을 때려잡겠다고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곧이어 2023년 1월 27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6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총 24kg의 필로폰 마약을 대량 국내로 밀반입시킨 사건이 터집니다.
곧이어 2023년 2월에만 총 3차례에 걸쳐서 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김해 공양을 또 통해서 마약을 밀반입하게 됩니다. 당시 이 사건을 맡고 있었던 인천지검의 김현실 부장검사, 신준호, 또 최승훈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처음 저희 검찰편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당시 인천지검장은 심우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이 터지자 검찰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동훈과 함께 이 사건을 축소하고 덮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영등포 경찰서의 백효령 경정팀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원 중에 일부를 체포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2023년 2월 검찰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습니다. 2월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 동의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무리한 검찰의 행태에 전국은 오히려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용산과 검찰의 의도와 달리 언론의 반응은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용산과 검찰 입장에서는 이슈로 덮고자 2022년부터 경찰청 마수대에서 은밀히 수사해오고 있었던 연예인 마약 연루 사건을 터뜨리기로 합니다. 마수대가 뭐냐, 마약 수사대. 네, 예. 바로 배우 유아인 사건입니다. 아이고. 2023년 2월 8일 오후 9시 24분 TV조선이 경찰 프로포폴 상습 투약 영화배우 출국 금지라는 단독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당시 경찰이 내사 중이었던 유아인 사건을 조선에 흘려서 보도한 것으로 보인 겁니다. 친윤 검찰과 친윤 경찰 입장에서는 손봐야 할 연예인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중에 한 명이 엄홍식, 바로 배우 유아인인 겁니다. 네. 평소 자신의 SNS 등을 통해서 진보적인 메시지 예, 많이 예. 냈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얘기라든가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진보적 마인드로 거침없이 일관해왔던 개념 배우로 알려졌던 유아인은 윤석열 정권과 검경의 관리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참. 유아인은 네. 유아인은 평소 수면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만성 우울감과 공황 증상 등을 겪어서 네. 오랫동안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예. 저는 이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저도 똑같은 증상을 겪고 있거든요. 네. 유아인이 처음 병원에 내원한 2021년 6월 29일 이후로 내원 때마다 지속해서 우울감을 호소했고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의사에게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의사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프로포폴을 처방해 준 겁니다. 하지만 유아인은 그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 일대의 병원에서도 같은 처방으로 총 181차례나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겁니다. 와도 했네. 공황장애를 벗어나고자 했던 것인데 여러 병원에서 중복 처방을 받은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즉 과다 처방이 된 거죠. 네. 결국 이 사건은 식약처에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의 유아인 한 명에게 약물이 과다 처방되고 있는 이상 징후가 발견돼서 경찰청 마수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겁니다. 아이고야. 경찰은 유아인에 대해서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중앙지검의 강력범죄수사부의 부장검사 신준호였습니다. 신준호 검사가 그림을 그리고 경찰청 마수대가 칼질을 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3년 3월 23일 경찰은 유아인 자택에서 마약 투약 의심 기구 등을 수색을 했다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습니다. 예. 목표했던 대로 현장에서 마약 투약과 관련된 물품을 전혀 입수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네. 디지털 기기가고요. 개인 물품 정도만 가져간 게 전부였습니다. 예. 예. 여기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 또한 수면 장애를 위한 치료 목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은 사전에 경찰 측에서 비공개 소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사실상 공개 소환을 하게 된 겁니다. 유아인 측은 다른 경로로의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망신 주기를 하기로 작정한 거였습니다. 참.
경찰은 2023년 3월 첫 공개 경찰 출석을 시작으로 수차례 유아인을 포토라인에 저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모두 다 기각했습니다. 어떠한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네. 예. 경찰은 2023년 3월 첫 공개 경찰 출석을 시작으로 수차례 유아인을 포토라인에 세웠고 네.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기각했습니다. 네. 네. 경찰은 결국 수면 마취형 의약품, 불면증 치료제 등을 모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보고 기존 혐의를 더해서 검찰로 송치합니다. 자, 아.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2023년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합니다. 당시 담당 기소검사가 바로 지난 경찰청전 인천세관 마약 연루 사건을 덮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의 김현실 부장검사였습니다. 결국 유아인은 2024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를 법정 구속시킨 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규현 판사. 아, 지규현 판사요? 네. 자, 이렇게 뭐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유아인은 올 2025년 2월에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네. 벌금 네. 200만 원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약물에 의존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감형을 해줬죠. 즉 경찰은 유아인이 필로폰 같은 진짜 마약을 한 것도 아니고 네.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다 처방을 받은 것으로 털어서 나올 때까지 탈탈탈탈 아이고, 털어서 결국 배우 유아인의 인생을 거덜내 버린 겁니다. 당시 경찰 내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인 사건은 서울청 마수대하고 중앙지검 신준호 검사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작업을 했는데 유아인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돌았어요. 유아인의 정치적인 행동이나 언어 이런 것들이 윗선에 찍혔기 때문에 신준호가 아주 작정을 하고 서울청 마수대하고 협업해서 유아인을 죽이려고 했고 구속영장을 2번 쳤는데 기각이 됐죠. 그때 신준호가 차장검사로 진급을 해요. 신준호가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 이슈에 유아인 이슈로 덮어준 공로를 인정받아서 9월달 검찰 인사의 차장검사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김현실이 이제 치고 들어와요. 김준호가 김현실을 인천지검에서 끌어온 거죠. 그때 김현실이 유아인을 한 달 있다가 기소하는 책임자를 맡습니다. 그리고 공판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마약 전담 검사로 알려진 김태호 검사가 협업해 유아인에게 구형 4년을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인 유아인이 도주에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담당 판사가 법정 구속을 시켜버리는데 그 판사 이름이 바로 지규현 판사입니다. 네. 그 당시에 저 지규현 판사가 네. 그리고 검찰이 유아인 피의자를 법정에 세워놓고 엄청 면박을 주고 완전히 그냥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창피를 줬다고 합니다. 예. 야, 윤석열 앞에서는 그렇게 꼬리를 내렸던 네, 사람이 네. 연예인 한 명 조질 때는 진짜 완전히 뭐 네. 여기서 유한이 씨한테 너무 고맙네요. 네. 그때 이제 예. 그래도 끝까지 살아서 그렇죠. 네, 네. 증인으로 남아준 것이 너무 네. 고맙습니다. 예. 야. 하여튼 공황장애로 너무나 많은 과다 처방을 받은 거는 사실이고 그건 잘못된 네. 거죠. 음. 예, 그 부분을 제가 뭐 실드 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필로폰이라든가 뭐 이러한 네. 진짜 마약을 한 것도 아닌데 예. 이걸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거덜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듯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의사가 자신의 네, 의료적 조치로서 정상적인 처방을 한 것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걸 다 빼고 그렇죠. 180회 이렇게 해버리면 네. 엄청나게 이 프로포폴을 네. 즐겨 한 사람처럼 이미지가 확 씌워지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프로포폴로 감옥 갈 사람은 따로 있고요. 곧 네. 열린광 TV에서 보도를 할 겁니다. 네.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팀원 중에 한 명이었던 제보자는 유아인 사건을 수사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좀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네. 그는 다음과 같이 또 말을 합니다. 많이 미안하죠. 이게 지금 의사 처방에 의해서 프로포폴하고 뭐 케타민, 졸피뎀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의사가 처방을 했는데 과다 처방을 했다는 거고 누나 이름으로 처방받아서 했다는 건데 이게 식약처에서 기획을 한 거죠. 이런 정도면 불구속해야 되는 건데 진짜 마약에 빠져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과다 처방이에요. 과다 처방인데 이걸 가지고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시켜버린 거죠.
뭐 잘못한 건 맞지만 솔직히 이 정도로 유명 연예인을 쥐잡듯 잡들이 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었거든요. 유아인 인생은 끝난 거잖아요. 우리 경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많이 미안합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중에 한 명인데 네.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낀다라고 제보를 해왔습니다. 참 아, 연예인들이 예, 예. 인기도 많이 얻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그 혜택받은 집단으로들 인식하는데 저렇게 한번 이미지가 구겨지면은 그럼요. 회생불능의 상황까지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약자 중에 약자예요. 맞아요. 목사님 그 예전에도 늘 그러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이 정권 잡았을 때 특히 음, 자기들한테 불리한 정치적 사건이나 이런 게 생기면은 음. 꼭 연예인 사건들을 터뜨려가지고 그러니까, 덮고 하는 네.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또 당한 연예인들의 끝은 항상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안타깝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경찰서 중에서 마약팀이 2개 팀이 있어요. 오. 마약 1팀, 네. 마약 2팀이 정도 있을 정도로 되게 큰 경찰서인데 서울청과 강남서는 자신과 관한 사건을 쉽게 절대 뺏기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인천청으로 보낸 겁니다. 문제는 이성균은 마약 범죄자일까 아니면 피해자일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성균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2명의 여성을 좀 아셔야 됩니다. 한 명은 업소녀 실장 김나 땡씨고 한 명은 미혼모인 박소 땡씨입니다. 저 김남 땡씨는 당시 29살의 나이에 마약 전검한 육범인 어이구야. 업소녀였습니다. 아, 예. 예. 새끼 마담으로 유명했던 사람이고요. 저 김남 땡씨는 업계에서 알아주는 그 야당, 요즘 야당이라는 영화 뜨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네. 예. 마약 수사의 정보원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성균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저 박소땡이라는 또 여자는 예. 뉴스에서 이 아이를 안고 나타났던 28살의 여성이기도 합니다. 저 박소땡은 김남땡과 같은 빌딩 위아래층에 거주하면서 김남땡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이성균을 협박합니다. 박소땡이라는 저 여자는 어플로 음. 남자 5명에게 내가 임신했다. 아이고. 예. 그러면서 양육비를 뜯어냈다가 사기로 교도소에 갑니다. 근데 그 아. 교도소 안에 예. 바로 마약으로 들어왔던 김남땡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이고. 거기서 만난 거예요. 네. 거기서 너무 둘이 친해져서 네. 비밀을 다 공유할 정도의 사이가 돼버린 겁니다. 음. 박소땡은 이 김남땡을 등쳐먹기로 생각을 합니다. 아하하. 이 사건도 결국 박소땡이 마담 김남땡이 마약하는 것을 빌미로 네. 돈을 뜯어내려고 하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 네. 박소땡은 김남땡이 마약을 하는 사실을 알고 신분을 숨긴 채 김남땡을 협박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네.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면서 1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네. 근데 김남땡은 1억을 구할 곳이 없잖아요. 네. 여러 사람을 구걸을 하러 다니는데 구할 데가 없으니까 이성균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아. 손을 벌리게 된 거죠. 예. 자, 여기서 이 김남땡도 이성균을 속입니다. 김남땡은 이성균에게 자신이 협박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1억이 아니고 3억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성균에게 결국 3억 5천만 원을 뜯어냅니다. 거기서 5천만 원만 박소땡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인마이 포켓을 아. 하려고 한 겁니다. 이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네. 용서받을 수가 없겠어요. 예. 하지만 돈에 욕심이 생긴 이 김남땡은 이성균에게 받은 3억을 들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였고요. 돈을 못 받을 것 같았던 박소땡은 결국 이성균을 직접 협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김남땡이 돈을 들고 튀었다. 내가 너의 녹취록을 갖고 있다. 2억을 더 내놔라. 그러면서 이성균을 협박했던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 이성균과 김남땡의 사적인 전화통화 내용을 흘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성균 씨의 사생활이 언론과 유튜버들에게 공개가 된 겁니다. 그때 가장 먼저 이 이성균 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던 가세현. 기억나시죠? 가세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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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땡은 김남땡 가족에게 김남땡이가 마약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김남땡은 박소땡이 지인들에게 박소땡이 자기 전과가 있으면서 미혼모라는 사실을 또 알립니다. 서로 네. 치고받고 한 거죠. 예. 이렇게 둘의 사이는 최악이 되고 박소땡은 가세현, 실화탐사대 유튜버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김남땡과 이성균의 자료를 싹 다 뿌린 겁니다. 또한 자신이 제보자가 돼서 실화탐사대에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이성균은 이렇듯 2명의 여성에게 농락을 당하고 노란한 상황에 지극히 개인적 사생활이 유튜브와 언론에 노출되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검찰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마약 네. 정말 했을까? 정말 했을까? 이성균이 마약을 했을까요?
다들 그렇게 했다고 지금 알고 봅니다. 있잖아요. 당시 네. 경찰은 이성균에게 공세적인 망신을 주기 위해서 포토라인에 세웠죠. 네. 비공개 수사가 원칙임에도 이를 어겼던 겁니다. 이성균 측이 지하 주차장으로 통해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묵살했습니다. 네.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허가를 잘해주는 판사도 있던데 네. 허가를 안 해주고 계속 모르겠습니다. 그냥 똑같은 똑같은 판사가. 세워가지고 네. 망신을 주려고 네. 했었죠. 네. 자, 이성균은 무려 총 4차례나 음, 마약 시약 검사를 했습니다. 음. 소변 검사, 예. 모발 검사, 심지어 다리털, 겨드랑이털, 음. 그리고 고기털까지 음. 채모까지도 어. 진행을 한 겁니다. 예. 처음에 안 나왔으면 그 다음에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모두 음성 판정을 예. 받았어요. 네. 그리고 무려 이성균의 머리 모발을 100가닥이나 뽑아냅니다. 아. 아이고야. 100가닥을 뽑아서 채찍을 다 벗겼어요. 그래도 전혀 안 나온 거고요. 안 나왔습니다. 나올 때까지 예. 뽑았구나. 아이고. 제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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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100가닥 뽑아갖고 보냈는데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음. 예. 이 정도 되면 사건을 종결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 경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2023년 12월 23일 또다시 이성균은 3차 소환을 당해서 포토라인에 서야만 했습니다. 저때 저 기자들 보십시오. 무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아이고. 이성균 앞에서 발가벗겨진 이성균을 향해 조리돌림을 해댔습니다. 온갖 언론과 유튜버들은 이성균을 물고 뜯었습니다. 무려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시작을 네. 했어요. 음. 19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어요. 19시간이나요? 다음날 새벽인 12월 24일 새벽 5시에나 귀가를 시킨 겁니다. 이성균은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해 볼 생각이었고요. 네. 2024년 12월 26일 날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서 자신에게 마약을 줬다라는 그 김남땡과 예. 함께 누가 진실한지 거짓말 탐지기를 제발 좀 사용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박소땡이 뿌린 이성균과 김남땡 간의 사생활 관련 녹취가 온갖 유튜버와 언론에 뿌려져서 조리돌림을 당하게 되자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다고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날인 12월 27일 날 서울시 성북구 마련공원 인근에 세워둔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숨진 상태로 발견이 됐던 겁니다. 자, 네. 지금 이 말을 누가 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법 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를 개시할 공익적 필요가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수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지점에서 수사를 멈춰야 하는지 헌법 정신에 비추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윤선아 아닌가 윤선아? 윤석열입니다. 맞죠?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총장 취임사 때 그런 얘기했어요. 네. 아. 그 정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이선율 씨 사건이. 이성균은 공갈 등의 혐의를 받은 유흥업소 실장 김남땡 씨와 전직 영화배우 박소땡에 대해서 결국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남땡은 추가로 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을 받아서 징역 1년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 측에서 유흥업소 김 실장에 대한 범죄 수사보다 이성균에 대한 마약 의혹 수사에 더 집중을 하며 이 김 실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한 수사를 계속 강행했던 겁니다. 당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 수사계에서 이성균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던 중에 구속 수사 중이던 김남땡에게 또 한 명의 연예인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받아서 터뜨립니다. 예. 바로 G드래곤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이성균과는 별개의 사건이라면서 추가로 밝혔고 10월 25일 불구속 입건을 합니다. 네. 2024년 10월 27일 G드래곤은 본인의 대변인을 통해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경찰청은 이성균과 함께 출국 금지 처분을 내려버립니다. 참. 그리고 G드래곤의 혐의 부인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보였어요. 네. 경찰이 11월 6일 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 수사계에는 임시사무실이 위치한 인천에 있는 논현경찰서에 자식 출석한 저 G드래곤을 수사하게 됩니다. 신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본인의 모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손톱, 발톱, 모발 다 싹 다 자의로 제출을 한 겁니다. 예. 마약 투약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자의로 제출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경찰청은 증거가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증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지. 전혀 증거가 나오지 야. 않았습니다. 야, 네. 이 양아치들이구만 완전. 예. 근데 양아치들이에요. 정확한 물증도 없이 진술만으로 수사를
했던 것을 결국 11월 13일 날 인천경찰청은 인정을 합니다. 야, 아니 그러면 지드래곤은 예. 대체 저기 뭡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꼴이에요? 네. 아니 아직도 지드래곤이 뭐가 좀 있었던 것 같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게요. 저런 뉴스 한번 보면은 다 그런 인상이 남고. 그렇지. 그러니까요. 예. 네. 결국 수사가 지지분해지고 지들어오는 계속해서 음성을 받게 되니까 12월 14일 날 결국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나쁜 아. 새끼들. 아유. 당초 그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사실을 제보했던 아까 그 네. 김남땡 씨. 음. 네. 조사가 반복되자 처음에는 이 권지웅 씨잖아요. 이름이. 예. 직접 마약을 한 것은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또 입장을 바꿔버리기도 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김남땡 씨가 마약을 지드래곤이 했다라는 거를 봤다고 처음에 진술했다가 네. 보지 못했다고 또 진술을 바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그 김남땡 씨의 말만 믿고 수사를 했던 인천경찰청은 결국은 난감해져 버린 바람에 사건을 불송치로 내사 종결을 한 겁니다. 경찰과 대중들의 마녀 사냥의 사녀로 꼽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었습니다. 강남경찰서와 인천경찰청 간의 이성균 사건을 가지고 서로 사건을 맡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어디선가 누군가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당시 사건을 잘 알고 있는 경찰의 제보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강남서 형사과장이 누구였냐면 천용길이라고 경대 출신인데 총경으로 진급했는데 굉장히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언론 프렌들리한 친구죠. 실력도 좀 있고 능력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사건을 맡으려 했어요. 그때 중앙지검 강력부 마약검사 부장검사 김현실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신준호가 그때 이제 진급 23년 9월 달에 차장검사로 진급해가지고 안산지청에 가 있고 그래서 네트워크가 구성돼서 김현실 입장에서는 유아인 사건을 본인이 기소하고 신준호가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본인이 바톤 이어받아가지고 기소하고 이성균 사건까지 중앙지검에서 취급하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강남경찰서 관할검찰인 중앙지검에서 김현실 등이 이제 자기들이 자라왔던 텃밭인 인천에서 수사하게 교통정리해 준 거죠. 신준호도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이거든요. 검찰이 경찰 수사 우선권을 정리해 준 겁니다. 한마디로 검찰기획, 경찰 실행 사건이죠. 검찰 기획하지 않고 경찰에서 함부로 하면 저희 살아남지 못해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검찰이 보증을 서주지 않는 것은 함부로 못합니다. 경찰청장도 함부로 못한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아.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왕국이죠. 네. 그러니까 사건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지고 싶은데 강남으로 가면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요. 인천경찰청이 하게끔 네. 교통 정리를 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제보자는 당시에 저 인천경찰청장이 김희중 저 사람이었는데 네.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음. 경찰국장은 용산 패밀리잖아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더를 받고 내려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아, 거예요. 정말 부끄럽다. 네. 부끄러워 네. 진짜. 경찰국장을 했으니까 이 사건 해결해서 본청장으로 올려줄게. 자리 욕심을 내서 사건을 맡으라고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윤석열이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내가 언론 상대하는 거 너무 힘들다. 네. 지금 장관들이나 지휘관들이 스타들이 되라. 그리고 전면에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기가 맞물려 가지고 청장들이 계속 나서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네. 사실 그때 인천청장이 그 사건을 받아가지고 광역수사단장에게 맡기고 해서 이성균 사건을 김현실, 신준호 검사와 인천청장, 김희중, 광역수사단장 이렇게 작업을 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인천경찰청보다 강남서가 이 사건에 대한 내사를 강남서에서 하다가 용산 쪽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중앙지검 김현실 검사 등과 조율을 해서 인천경찰청으로 넘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 문제는 반드시 언젠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찰 쪽에서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사의 우선순위를 따지려면 영장이 가야 된다고 합니다. 예. 네. 영장이 우선순위죠. 법원에서 발표를 해야 영장 청구는 검찰이 하는 겁니다. 경찰은 영장 청구에 있어서 검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기획하고 용산이 승인해서 조정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제보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경찰 역사에 없습니다.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수사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거니까요. 한 번도 아니고 소병검사의 모발을 100개 넘게 조사하고 겨드랑이 털, 다리 털,
심지어 채모까지 마약 검사했는데 안 나오면 그냥 수사 종결 처리하는 거죠. 보통 안 나오면 그런데 공개적으로 또 출석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 김 씨와 이성윤의 녹취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 게 공보규칙 위반이죠. 이성윤 사건은 공보규칙 위반을 넘어 사실 비밀 누설이에요. 포토라인에 쓰려고 아이고 참 나쁜 새끼들이죠. 같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다는 게 정말 창피합니다. 창피해요. 네. 양심의 증언을 하셨네. 네. 예. 이성균 사건이 불거질 때 경찰 내에 백혜룡 팀 사건을 희석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돌아왔다고도 합니다. 아, 예. 인천세관 마약 연루 사건을 영등포서 백혜룡 수사팀이 외압에도 불구하고 치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이슈는 이슈로 막기 위해서 네. 이성균 사건을 무리하게 공개 수사로 전환해서 이성균을 포토라인에 세워 악마화하고 네. 범죄자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백혜룡 경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건 때 이제 불거지고 뭐 이렇게 제가 저항하고 그러니까 진짜 내 가슴이 아픈데 이성균 그 이성균 그거 정부 흘린 그 저희 총경 그 인천성 마수대 긴급했잖아요. 근데 차마 내가 이성균이 자살할 줄 몰랐죠. 근데 그때 이제 인천청에서 할 때 이제 그 마약 시약 검사에서 이성균이 안 나왔는데 이제 계속한 게 이걸 이 영등포 백혜룡 팀 사건을 희석시키려고 한다는 소문이 이제 돌았거든요. 백혜룡 수사팀 사건을 이게 이제 불거지니까 이거 치고 나가려고 이제 이슈는 이슈로 막기 위해서 그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뭐 등장인물이 이제 김현실, 신준호 뭐 이렇게 노치기원까지 검찰이 보증 없이 어렵다니까요. 이 연예인 사건은 검찰에서 이렇게 한 거고 지금 이 영장 청구되고 공판 단계에서 검찰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설령 검찰하고 같이 협업해서 했다던 치더라도 우리 경찰은 검찰을 걸고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한 사람을 저렇게 죽였군요. 네. 죽였어요. 예. 백혜룡 경정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치안감 인사가 2023년 1월 26일 날 있었다고 네. 해요. 그때 박현수가 용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치안 비서관에서 네. 본청 정보국장으로 왔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 시기에 김유중이 경찰국장에서 인천청장으로 갔던 겁니다. 10월 20일 국가수사본부하고 서울청 지휘부에서 세관 피의자들을 입건하지 말라고 예. 계속 백혜룡 경정에게 압력을 주고 기자들에게 세관 직원들은 아직 입건할 단계가 아니다. 진술밖에 없다고 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백혜룡 경정은 모든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예. 10월 21일 밤 11시를 넘어서 세관 피의자들을 입건합니다. 이 일은 10월 22일 날 아침에 보고가 올라갑니다. 서울청 보고가 가면은 바로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정상황실, 용산 국정상황실에 예. 이게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이거 하나 막으라고 그랬더니 그걸 못 막고 피의자 인지까지 해가지고 기사화가 되게 만드냐 하면서 용산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날인 10월 23일 이성균 사건을 인천청하고 서울청, 강남서에서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인천청 마수대에서 급발진을 해갖고 발표를 해버리고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랴부랴 조정을 하는데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이성균 지드래곤 등을 매사하고 있다고 언론에 흘려버리고 예. 생쇼들을 한 겁니다. 아, 배우 이성균 씨 등 연예인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경찰청은 역대 최다 총경 승진자를 배출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고. 당시 인천경찰청 소속만 무려 6명이나 총경을 아니 승진했다고 사람이 합니다. 죽었는데 무리한 수사로. 예. 근데 승진을 해? 네. 아이고야.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일선 경찰서장과 또 예. 본청 시도경찰청 과장급 인사거든요. 전체 경찰 가운데 총경 이상 계급은 1%도 안 됩니다. 전국을 강타한 연예인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배우 이성균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과잉 수사 비판이 일고 있었을 때에 인천경찰청은 승진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그리고 신준호 부장검사는 2023년 9월 차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안산지청으로 갔다가 24년 5월경 대검마약 조직범죄관리관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본청 서울청 국정감사 때 백혜룡 경정이 문제를 제기했었던 말레이시아 조직사건 제출 자료를 모두 거부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증인 신청한 검사 저 최세훈 네. 등이
그 증인 참고인 출석을 다 틀어막았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도 신준호 부장검사였습니다. 자, 또 그 김현실은 2024년 5월 말에 차장으로 승진을 해서 부산 동부지청으로 갔다가 용산 한남동 관저 수익 계약 등 위법한 네. 공사 관련 고발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기 위해서 예. 급하게 중앙지검으로 올려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악마의 소굴이구만. 네. 한마디로. 현재 저 김현실의 위치가 궁금해요. 기자들 얘기로는 한남동 관저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거 전담 마크 하려고 중앙지검으로 올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소속을 불분명합니다. 아이고. 그 당시에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마약 예. 사건을 잘 덮고 이슈에 이슈를 덮은 공로를 인정받아서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아카데미 사관왕에 올랐던 기생충의 주연 배우 이성균 씨. 이성균 씨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기도 합니다. 이성균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유출된 시점부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2개월간에 걸친 기간 동안에 경찰은 이성균을 보호하기는커녕 그를 마녀 사냥했고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단정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파렴치한 범법자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이성균 씨는 포토라인에 서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그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